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적인 우편들은 모두 파산관제인한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편을 못 받았다, 또는 채무 독촉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은 모두 파산 선고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병호입니다. 이번에는 파산 선고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파산 선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절차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시거나 법무부인을 돌아다니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필요 서류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 1차적인 판단이 끝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 파산 선고는 이제 여러분들을 파산자로 만드는 그 일종의 절차예요. 파산자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빚을 갚지 못하고 이거를 도저히 변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파산자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파산 선고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파산 면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는 개인 파산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과 면책을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에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1차적으로 파산 선고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파산 선고 되면은 파산자로 남기 때문에 여기 이후에 면책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선고 날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은 본인이 면책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착각이 없으셔야 되고요. 자, 이런 파산 선고라는 거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선고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금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파산 선고 날 참석을 해서 파산 선고자로 되면은 파산자가 됩니다. 그 파산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의 효력은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처분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파산 선고가 된 이후로부터는 본인의 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에 또는 소유권은 있지만 이제 파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파산 관제인이라고 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디에 임의적으로 변제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 자체는 모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꼭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채무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채무 독촉이라는 부분은 파산 신청을 접수를 하고 이 신청 접수 번호를 각 채권자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금융권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은 파산자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이후에는 독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날라오던 각종 채무 독촉 서류들, 우편, 개인적인 우편도 포함입니다.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적인 우편들은 모두 파산관제인한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편을 못 받았다, 또는 채무 독촉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은 모두 파산 선고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우편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파산관제인 사무실에다 연락을 하셔서 내 우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수령 가능하겠느냐 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우편물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모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우편물 뜯어보는 것도 다 합법적인 거예요. 위법이 아니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압류행위, 우리 이제 압류 및 추심 또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됩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임의경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담보권에 의한 실행들이죠. 이런 담보권에 대한 실행, 근저당권자 이런 데에 대한 실행에 대한 뭐 임의경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채권자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라든가 또는 이제 집에 대한 뭐 강제 경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상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거는 거는 가능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뭐 지급명령이라든가 대여금 소송 또는 약정금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 뭐 여러 가지 소송을 걸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이 우리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던 부분들이라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 파산 사실을 통지만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 소송 자체를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무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좀 채무 독촉이라든가 내가 이때까지 봤던 여러 가지 추심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순간적으로 해방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